제가 앞전에 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린 걸 현재 삭제했습니다. 프리미어 설정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목으로는 청일전쟁 역사 조작 1874년도에 이제 벌어졌다. 제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원문에 한자를 하나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대 표기가 이제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현재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이제 기획해가 제작할 때 한 8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번 잘못된 거 데이터 이제 수정하면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원문에 한자가 하나 제가 잘못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제가 제작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무용지물로 현재 삭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생만 시끄러 했죠. 고생만 하고 성과는 없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 편 제작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원문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 불찰이겠죠.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영상 요거 하나 또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거 앞에 보이시는 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영상 앞전에 촬영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보면 명성황후의 이제 얼굴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킹이라 되어 있고 퀸, 오브 여기 코리아라 되어 있잖아요. 이 코리아라는 이거는 고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고려로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만든 고려가 있고 원래부터 고려가 있는데 이 고려가 진짜 대륙에 있었는가 한반도에 있었는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대륙에 있는 고려가 이성계가 한반도에 이제 지명을 고려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고려가 이 한반도에 이동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고려가 한반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륙에 있었는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이 지명을 자꾸 새로 만들거나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명을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면 같은 지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지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같은 지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이거는 영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라고 이제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따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왼쪽에 분이 이제 여성분이니까 이제 명성황후로 예측이 되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 복장 스타일이 현재 한반도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 보통 조선시대의 복장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여기 이제 머리 모양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되시면 이게 중국식 머리 스타일 아닌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머리 스타일하고 약간 특이한 경우가 이제 되겠죠. 현재 머리 스타일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머리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형태인데, 근데 여기 이제 표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고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이 이제 고려식의 이제 복장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아래쪽에도 머리 스타일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도나트처럼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가 되는데 부채도 이제 들고 있고 그 남성분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먹거리 같은 거 했는데, 이 먹거리가 약간 모양도 특이하네요. 그다음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책자의 내용인데요. 여기 211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책자냐면 바로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자가 되는데, 여기다 보면은 많은 이제 설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리아 안팎, 코리아의 역사, 예절, 종교에 관한 장, 헨드리 하멜의 포로 생활과 한국 여행에 대한 설명과 뭐 함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자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코리아 역사, 예절, 종교도 되어 있고, 그 하멜 프릭이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피스 윌리엄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뭐 1885년에 이제 발행한 책자라고 되어 있네요. 언어는 영어고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이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분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직접 한국에 오지는 않은 것으로 그 다른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 짜집기가 이제 편집해가 만든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엘리어 그리피스라고 하는데 1843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미국의 동양학자, 회중, 목사, 강사 및 작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록 했죠. 작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직접 오신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책자를 이제 편집해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가 이제 그러겠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제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맹성하고는 뭐 살인사건이 나고 한 독특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니 그분이 쓴 책자가 요 책자로 이제 소개합니다. 운두르 나라 뭐 한국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조용한 아침, 뭐 은자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어니까 번역하기 이제 약간씩 이제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피스가 돼 있고 운둔의 나라 한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자인데요. 여기 이제 선멸 기능을 이용해가 여러 장 이제 책자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런 이미지를 이제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큰가요? 이거는 현재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리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PDF, 이것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이트가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책자로 뭐 많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인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인 복장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 복장 맞지 않습니까? 코리아 복장. 상투를 하고 갓을 쓰고 담배대 물고 있는 거. 자, 여기다 보면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복장도 있습니다. 자, 이 복장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 책자에서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가집이 되겠네요. 이 뒤쪽에 보니까 성의 담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여기 이제 서울이라고 적혀 있네요. 서울에 이제 집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76년도로 날짜가 적혀 있네요. 서울에 이제 초가집이 되겠네요. 서울이면 이제 우리나라 수도 아닙니까? 여기 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돌리면 좋겠는데, 돌리는 게 안 되니까,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아래쪽을 계속 이동하면, 자, 여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같은 이미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자에 이제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위쪽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이제 지도가 이제 하나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이제 그려놓은 지도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따로 제가 이제 받아놨는데 한번 자세히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코리아로 적혀 있고, 이런 영문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팔도도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도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위쪽에 북한 쪽에 특이한 마상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 여기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진화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국정선 그러면 요 압록강 아닙니까? 이 압록강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 형태를 보면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영문은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국경 관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Old Border Gate. 오래된 국경 관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국경선이라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압록강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현재는 이 국경선이 이쯤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이 지도로 보면 이 바로 위쪽에 이제 국경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도의 이제 국경선 형태는 당빌이 이제 남긴 그 지도 보니까 그 형태와 이제 유사성이 이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빌도 보면 국경선이 현재 이쯤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압록강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지도 형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딱 뭐 크지는 않아도 현재보다는 더 이제 만큼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리 형태가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의 땅이 여기 한반도만이었다면은 그래도 이 압록강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우리의 땅이었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두만강 쪽에도 보면은 이 위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그려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죠? 자, 시기적으로 보면 이분이 184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1928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1800년도까지도 이제 국경선이 그 위쪽까지였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책자가 이제 발행이 1885년이어야 됐으니까, 그게 1843년도까지는 이위에까지 다 이게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차이나가 이제 조선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땅이 고려의 땅이었다, 이제 하더라도, 이 위에까지는 우리의 영역이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우측에 있는 이미지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현재는 요 압록강에 이제 국경선을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선인데, 오른쪽에 이제 지도 형태를 보면 그 위쪽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충 이렇게 꺼보면 지도 형태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국경선이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경선이 이 압록강 여기까지지만, 국경선의 형태를 보면 그래도 이 위쪽까지는 우리의 땅이었다고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형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잠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 2001년 한국 텔레비전 시리즈 명성황후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민비로도 알려진 명성황후는 1864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을 통치한 고종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1851년 민씨는 천하에 내려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6년 후 그녀는 한국의 흥선대원군 또는 대원군이라 하는 주선으로 15세에 고종과 결혼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28년 일본에 시작된 메이지 유시는 일본을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이제 변모시켰다. 자,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이제 기록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지도를 소개해 주죠. 이제 같은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위쪽에 이제 영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영국용 이제 사이트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지도 1885년 지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피스, 윌리엄, 엘리엇, 핸드릭 하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19세기 컬렉션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사변, 민항우의 이제 살해사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이런 기록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일본이 한 만행을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시해된 장소까지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98에서 99페이지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와 유사한 이런 이미지가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비슷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된 그 장소를 설명하는데요. 경복궁에서 보면 광화문에서 신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국내부로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천궁, 장안당, 뭐 옥호로 이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시해를 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이제 궁 모양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E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점에 시작해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근정전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한쪽 면이 이렇게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위를 이제 설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보관한 자료를 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 이 왼쪽 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죠. 이런 도면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명성황후가 뭐 한반도에서 시해된 게 맞네요.
사바티니 그린 경복궁 지도로 가는데요. 서울 총영사 헬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1895년 7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립문서보관소라고 되어 있네요. 앞쪽에 한번 볼까요? 앞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이제 문서가 있는데, 그럼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때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 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자,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네요. 그럼 이 사이트는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 이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쪽지가 2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총 페이지가 410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먼저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서 이제 400페이지까지 받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제 받아야 되겠네요. 적당히 이제 나눠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목 보기가 있고, 이것을 선택하면 문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보관해 놓은 그런 이제 문서 이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보기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기체 형태로 이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성황후 이제 중국식 이제 복장을 검색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레체에서 그려놓은 복장도 있는데요. 근데 요 이제 중국식 이 복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복장이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이 되는데요. 여기다 보면 코리아 이제 황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중국식 복장이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복 복장하고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요거 이제 이사벨라 이제 버드 비숍이 남긴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검색하면 현재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서양에서는 분명히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이 서양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그림 형태로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다 그림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에 이제 그런 일대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사벨라 루시 버드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결혼 후 이름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됐다. 결혼 후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의 성을 딴 것 같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19세기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이자 작가이다. 저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83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이분이 남기신 책자인데, 근데 이분이 이게 남기신 책자에 보면은 자신의 자화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장 보시면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자, 현재 보시는
이런 복장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디를 여행하셨냐면은, 이분은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반도로 하는 이 대한민국 땅하고 이제 북경 쪽, 산동 쪽을 이제 여행했는데요. 이분이 남긴 이제 기록을 보면 여기 한반도 부분하고 산동, 북경 쪽을 여행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도 이제 그분이 남겼다 하는데, 글쎄요, 뭐, 그분이 이제 그랬지는 않았겠죠. 뭐, 차후에 뭐, 다른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여행한 지역을 이제 표시해 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한 군데 또 이동했는 또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양자강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양자강 아래쪽 중국 대륙 그쪽도 이제 여행했다는 것을 이 지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은 이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전에 중국식 복장을 입은 명성황후의 복식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미지를 양쪽으로 이제 배치해 놨는데요. 옷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유사성이 너무나 많이 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일 이제 많이 닮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섬의 이제 형태가 너무나 많이 닮았다.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쳐졌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가로로 좀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문양이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차피 일반인이 입는 뭐 복식 형태하고 왕가에서 입는 이제 복식 형태가 좀 다르다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을수나 그 유사성과 이제 형태를 보면 많이 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명성황후가 입고 있는 이런 복장 형태가 바로 양자가 그쪽에서 입는 그런 복식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륙적으로 봤을 때 그 남쪽 따뜻한 지형에서 입는 그런 복식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식 형태는 분명히 한반도 우리가 아는 한복의 복식 형태는 닮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뒤쪽에 건물도 보이긴 보는데 이 건물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뜻 봐도 많이 닮았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이제 착용하고 있는 복식 형태하고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책자를 계속 아래쪽으로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보려니까 한참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하나 나왔네요. 자, 선택하니까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려면 또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파일이 크다 보니까 한 바퀴 돌려버리니까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돌려야 되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이 현재 이제 442페이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양자경 이제 남쪽 형태의 이제 건물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형태의 또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또 돌리게 되네요. 이것도 사진인데 뭐 약간 뭐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또 돌려야 되네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성 건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항저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여러분 건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청일전쟁의 한 사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련성 전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 한번 번역을 해보죠. 여기 이제 아군의 구련성을 점령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구련성 전투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제 뭐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구련성 이제 전투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압록강전 전투라고 합니다. 1894년 10월 24일에 되어 있고, 압록강 전투는 1894년 10월 24일 청일전쟁 중기 조선과 만주 지역의 압록강 지역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벌인 전투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위키백과에 들어가도 뭐 똑같이 뭐 말하겠죠. 구름의 전투는 압록강 전투라고 하는데 1894년, 1895년 중일전쟁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미지 형태 이제 건물 형태를 보면 이 중국식 건물 형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왼쪽 이미지 건물 형태하고 오른쪽 건물 형태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식 건물 형태는 특징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치는 듯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이것도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중국식 건물이라는 거죠. 기와의 이제 처마 끝을 보면 이 위쪽으로 이제 말려 올라가는 게 이게 중국식 형태의 이제 건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보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 대륙 남부인지 북부의 이제 건물인지는 그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워도 압록강 전투가 발생했던 지역이 이제 중국식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청일전쟁이 이제 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파를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중국식 건물을 그려놨을까요? 다른 이미지를 또 한번 더 볼게요. 요거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그려놓은 그런 중국식 양자강 아래쪽의 건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건물은 다 중국식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처마 끝이 위쪽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중국의 남부 지방의 이제 형태의 이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북쪽에도 있겠죠.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PDF 이미지를 자꾸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런 형태의 건물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서양식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보니까 서양식 건물이 지어져 있네요. 계속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네, 현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나무를 잘라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진인데, 이렇게 그림 형태 비슷하게 편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 이거는 왜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을까요?
좀 특이한데요. 이거 한번 돌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림 돌려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보면은 약간 그림이 이게 한복 형태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왼쪽에 지게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전통 지게 모양 아닌가요? 중국에도 뭐 이런 지게를 사용했는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여튼가, 보통적으로 아는 그 중국식 복장하고 유사성이 약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뚝이 뭐 설명도 있겠죠.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병사의 이미지가 나오네요. 차이니스 솔저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중국 군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병사의 앞에 원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슴에 원을 달거나 뒤쪽에 원을 달고 있으면 이게 조선군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나라 시대에도 같은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경력의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나라 복장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미지도 있고, 많은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건물 형태인데, 이런 건물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바다나 뭐 강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박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돌려야 되겠네요.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계곡을 찍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본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계곡을 찍어 놨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배 선박을 찍어 놨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찍어 놨네요. 이거는 또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지게꾼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네요. 뭔가? 요거는 이제 고기 잡는 그런 형태네요. 이렇게 고기 잡는 거는 중국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제꾼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 보이지? 이건 앞전에 본 거고,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가 많네요.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이것도 또 돌려야 되는데, 자, 보기가 까다롭네요. 자꾸 돌려야 되고, 여기는 앞전에 제가 한 이미지인데, 이거 보니까 인형극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인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써가지고, 사람이 이런 상자를 덮어주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인형은 이제 공연을 구경했으면, 그 금전을 또 지불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또 건물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탑이네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리를 만들어 놨네요. 이런 다리 모양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다양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그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눈에 안 띄네. 아, 요거. 이거 보통 이 중국식 우리 지게꾼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 지게라고 검색하면은 중국식 지게는 이렇게 한 개로 어깨에 매는 형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미지를 보면 자, 이런 외지게 형태를 이제 많이 보는 게 이게 이제 중국식 지게가 되겠습니다. 한국식 지게하고 모양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게가 많이 안 나오네요. 근데 한국식 지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에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지게. 자, 여기 보면 단지로 이렇게 짊어지고 있네요. 이런 형태의 지게. 자, 이런 형태의 지게. 지게가 좀, 이미지가 좀 선명한 게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지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은 이제 중국식 지게하고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중국식 지게인데, 자, 앞전에 이미지를 보면은, 자, 요렇게 한 어깨에 매는 게, 이게 이제 중국식 지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임진왜란을 그려놓은, 어, 해본 태학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조선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선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마를 이제 형태를 보면 이거 중국식 가마가 되겠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들머미고 가는 거는 중국식 형태의 이제 가마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복장 상태를 보면 이제 입은 완전히 고려 복장인 것을 맞지요. 즉 조선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장 형태를 입은 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이제 복장 형태를 보고 있는데, 자, 왼쪽에 또 이미지를 한번 살짝 이동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게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뭐 외줄 형태의 어깨를 메고 있는 이제 지게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복장은 조선시대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 지휘꾼이 하고 있는 이 지게 형태를 보면 중국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할머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 형태가 이거 중국식 머리 형태가 아니고 우리 고려시대의 머리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여성을 복장을 보면 이게 고려 복장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해본 태학기라고 일본이 남긴 서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 중국식 형태의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지게 이런 거 쓰지 않았죠. 한국의 지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지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지게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외줄 어깨에 미는 그런 지게를 이제 우리는 사용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푸는 거는 똥지게 푸는 사람들이 이런 지게 이제 많이 사용했죠.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똥 푸는 사람들.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에 매는 지게가 아니라
등에 짊어지는 지게 형태를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970년도나 뭐 60년도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옆에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식 지게를 보면 이렇게 이 사진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어깨에 미는 이런 형태를 이제 사용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은 또 다른 형태네요. 자, 중국에는 이런 형태의 지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에 일본에서 남긴 임진왜란의 해본 태학기라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어깨에 들머지는 형태로 이제 사용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의 이제 복장은 우리 전통 복장인 한복을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요거 가마도 보면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는 요거 중국식 형태입니다. 제가 중국 가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가마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젊은이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어깨에 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 어깨에 이렇게 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가마가 되겠네요. 현재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그 형태와 유사성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다는데 왜 복장은 그리고 이 가마꾼도의 이제 복장하고 이 가마의 모양은 왜 중국식 형태를 그려놨을까요? 너무나 이상한 그런 해본 태학기 일본에서 남겨놓은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가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조선의 이제 가마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조선의 가마는 이런 형태로 어깨에 미는 형태가 아닌 이제 옆에 허리춤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를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깨에 메고 있고 이분들은 허리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복 차림인데 왜 이렇게 가마를 이제 다르게 그려놨을까요? 다른 가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깨에 민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리에 다 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관료가 가마를 타고 있는데 이제 외술에 타고 있는데 다 허리쯤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이미지도 보면 여성도 타고 있지만 다 허리쯤에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진은 없을까요?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허리쯤에 다 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진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혀 다르지요? 자, 복장 형태가. 자, 왼쪽에 가마꾼은 어깨에 들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조선시대 이제 사진을 보면 어깨가 아니라 허리춤에 가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마의 형태를 이제 보더라도 전혀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국식 가마 형태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복장에 보면 분명히 한복을 차려입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자, 일본이 남긴 해본 태학기에 이 이미지를 보면 바로 대륙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면 좀 어이없지 않나요?
그러면 일본이 자신들이 조선하고 싸워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직접 복장을 보고 그랬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그려놨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물론 이 책자는 임진왜란 때 그린 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린 사람들이 조선의 복식하고 중국식 복식을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려놨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일전쟁의 이 건물 형태를 봐도 이게 중국식 건물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압록강 전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병사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보면 가슴에 원을 달고 있고 등에 원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그려놓은 현재 중국식 이 복장 형태하고 일본이 남긴 해본 태학기 임진왜란의 이제 그림 형태를 보면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위에 쓴 모자 형태도 똑같고 어깨에 맨 지게 한 개짜리 이 지게로 메고 있는 것도 이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또 중국식 건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가 또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분명히 사진이 맞는데 이상하게 그래픽 처리를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림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우리가 못 보던 이미지가 많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미지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소네요. 요건 또 청일전쟁의 또 한 이미지인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는지 또 한번 봅시다. 고려 월라대전 우진 득승 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에 관한 그런 이제 기록인데요. 고려에 이제 물소를 이용해 가지고 밤에 승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물소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한반도 이 물소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 고려에 물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가 청나라가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물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일본을 현재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우길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청나라를 하는 이제 병사들이 가슴에 원을 달고 등에 원을 달고 그렇게 일본군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여기 이제 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뿔의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깁니까? 자, 고려에 물소가 있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여기 물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대륙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다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도 뭐 이미지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요거 청나라 관련하여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나오네요.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겨놓은 사진을 보면 일본에서 그려놓은 임진왜란의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마를 볼 수가 있는데 어깨에 미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국식 가마입니다. 한반도 가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앞쪽에 여인들의 복장을 보면 고려시대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중국이라는 거죠. 고려가 이제 중국에 있었다는 걸 이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예전에 이제 양자경에 가서 남긴 이제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버드 비숍이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사진을 앞전에 이상하게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변조해 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전에 이런 이미지 보셨죠?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 이게 실질적인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이상하게 포토샵 처리해가 모양을 이상하게 변형시켜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 형태 보이시죠? 자, 처마 끝이 위쪽으로 이 치솟는 건물 형태, 이게 조선의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앞전에 본 그 사진을 직접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물 형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양인이 한 명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서양인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청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니까 더 재미가 있네요. 아, 건물 보세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건물이 남아 있을까요? 아, 예. 다른 건물 또 있나? 여기는 어디지? 이런 배는 대부분 중국식 배를 많이 이제 그려놨겠죠. 아,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지. 와, 이쪽에 보세요. 집이 배가네. 여기 한복 입은 사람이 한 명 딱 있다 그러면은 완전 대박인데 안 보이네요. 왜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그려놨는 해본 태학기에 보면은 왜 중국식 어, 건물 형태를 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연장과 도구들은 중국식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서가 있네요. 글쎄, 여기는 절같이 보이네요. 여기에 스님 같이 보입니다. 머리를 깎으신 것 같네요. 힘이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건물. 우, 네,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건물 형태로 보이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뭐 조선이나 고려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겠죠. 복장 형태가 뭐 중국식 복장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조선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이제 물이 많이 이제 불어났네요. 자, 이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건물 형태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건물이 참 좋습니다, 보기가. 자, 여기는 또 이런 형태의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맹중국이겠죠. 양약은 밑에 뭐 여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기록도를 이제 사진으로 남겼으니까,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화려하고 좋습니다.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돌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미나 보면은 이런 돌 형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런 돌 모양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맞네. 이 돌 보니까 완전히 이거 조선이네. 실제 이런 돌이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거 상상으로 그냥 배경 채우려고 그래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실제 이런 돌이 있었네. 그죠? 우와. 그럼 검색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파초를 검색을 해놨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파초 잘 아시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의 선비가 불꽃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마당에 이 파초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 파초가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종이 대용으로 불꽃시를 쓰고 이제 글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초의 이미지 보면은 이제 그런 앞전에 본 돌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타나라. 어디에 있냐? 파초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돌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돌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 돌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돌. 다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요거 선명하게 보이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요런 돌. 저는 그냥 돌 모양이 그냥 이게 그냥 뭐라노 이게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놨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네요. 여기도 보이시죠? 자, 여기도 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왼쪽에 이 돌입니다. 이 돌. 진짜 이런 돌이 있었네. 이거 완전 의의가 없네. 우와. 여기 못인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파초 보세요. 파초. 그러면 이 파초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조선 아닙니까? 그럼 조선이 어디에 있나요? 대륙 아닌가요? 이거 완전 의의 없네. 다른 이미지 볼까? 이것도 돌 같은데. 보세요. 이거 파초 앞에 이 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파초는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가 남경 아닙니까? 양자강 밑에.
또 양자강 밑이라 그러면 또 이 생각 나네요. 저 훈민정음 은혜에 보면은 저 황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우리나라다. 상다음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또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 이제 파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양자강 아래쪽입니다. 양자강 있는 데가 거기 난징 아닙니까? 거기 황성이라고 되어 있죠. 고지도 보면. 자, 현재 2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복식이 이제 비슷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오른쪽 편에는 이 의미가 명성황후로 하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는 즉 난지궁에 있었지 않을까 이제 예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인가 한반도로 조선을 이동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과 명성황후의 입은 복식 형태를 보면 너무나도 이제 유사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고려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앞전에 그 청일전쟁을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한자 이제 원문을 잘못 봐가지고 연대를 그 잘못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제가 이제 내렸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가 공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 하나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영상이 이제 쓸모없게 돼가지고 삭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제작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이제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편집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남긴 자료나 복식 형태 그리고 사용했는 그 장비 연장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다 대륙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청일전쟁 때 건물 형태도 보면은 대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반도에는 없는 건물 형태와 그리고 지게 장비 모양 너무나 이상한 일본이 남긴 기록과 서양이 복원하고 있는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